안녕하세요. 수영감독 박석기입니다. 오늘은 평영의 윕킥, 타이밍, 풀아웃 세 가지 기법, 그리고 힙 모빌리티 1주간의 훈련 계획까지 알아봅니다. 평영은 가장 느린 영법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기술적이고 가장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평영은 4가지 영법 중 유일하게 추진이 끊기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형, 배영, 접영은 끊임없이 물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평영은 다릅니다. 가속하고 감속하고 다시 가속합니다. 매 사이클마다 속도가 출렁입니다. 이 출렁임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평영의 승부를 가릅니다. 오늘은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를 위해 평영의 모든 것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추진력의 80%를 만드는 윕킥, 엘리트가 쓰는 풀아웃 3가지 기법, 그리고 무릎 부상을 막는 힙 모빌리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영 추진력의 70%에서 80%가 윕킥에서 나옵니다. 다른 영법은 팔이 주력이지만 평영은 다리가 주력 엔진입니다. 발 뒤꿈치를 엉덩이로 빠르게 되돌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외변시켜 발바닥으로 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강하게 채찍처럼 스냅합니다. 이 채찍 동작이 평영 속도의 핵심입니다. 풀은 좁고 빠르게가 원칙입니다. 아웃스윕으로 물을 가르고 인스윕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며 손을 앞으로 빠르게 쏘듯 되돌립니다. 손이 어깨 너비를 넘어가면 항력만 늘어납니다. 팔꿈치를 높게 유지해 전완으로 물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영의 진짜 승부는 타이밍입니다. 순서는 풀, 호흡, 킥, 글라이드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로는 손과 발이 동시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동작의 연결이면 추진이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킥이 끝날 때 팔은 이미 앞으로 뻗어 있어야 합니다. 풀과 킥이 시간차를 두고 이어져야 추진이 끊기지 않습니다. 현대의 평영은 엉덩이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파동을 활용합니다. 호흡할 때 어깨를 들고 즉시 다시 정렬하며 글라이드 구간에서는 완전한 스트림라인을 만듭니다. 단 과도한 상하 움직임은 항력만 키움으로 절제된 동작이 필요합니다. 평영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 추진 불연속성입니다. 다른 영법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평영은 한 사이클 안에서 속도가 출렁입니다. 킥과 풀이 작동할 때 가속하고 리커버리와 글라이드 구간에서 감속합니다. 엘리트 선수의 비결은 이 감속 구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평균 속도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협응이 곧 기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엘리트 평영 선수의 시간적 패턴은 성별과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코치는 선수 개인의 강점과 체형에 맞춰 타이밍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해진 하나의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풀아웃이란 스타트와 턴 직후에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1회 동작입니다. 2014년 규정 변경으로 풀아웃 중 돌핀킥 1회가 허용된 후 엘리트 선수들이 3가지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영에서 스타트와 턴의 기록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풀아웃은 훈련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컴바인드 기법. 엘리트 분석에서 71명이 사용한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풀다운과 돌핀킥을 거의 동시에 결합합니다. 추진력과 타이밍의 균형이 가장 우수합니다. 글라이드, 풀다운, 돌핀킥, 리커버리의 흐름이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플라이킥 퍼스트. 돌핀킥을 먼저 차고 그 다음 풀다운을 합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여성 선수에서 25m 평균 속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총 수중 거리와 무릎 가동 범위도 더 커졌습니다.
글라이드 추진 구간에서 유리한 기법입니다. 세 번째, 풀 다운 퍼스트. 풀 다운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돌핀 킥을 찹니다. 가장 적게 사용되지만 일부 선수에게는 최적의 기술입니다. 브레이크아웃 거리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수면 위 수영 구간의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형 지상훈련에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평형 지상훈련의 1순위는 힙 모빌리티, 즉 고관절 가동성입니다. 고관절 회전이 부족하면 그 회전을 무릎이 대신 떠맡게 됩니다. 그런데 무릎은 회전하도록 만들어진 관절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평형 무릎, 브레스트 스트로커 니 부상의 원인입니다. 딱 하나만 해야 한다면 힙 모빌리티를 하십시오. 고관절 내회전과 외회전 가동 범위를 확보하면 윕킥이 좁고 강력해지며 무릎 부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프로그 스트레치 90대 90, 힙 회전, 코삭 스쿼트, 밴드 힙 외회전이 핵심입니다. 윕킥의 추진력은 둔근과 내전근에서 나옵니다. 고블릿 스쿼트와 점프 스쿼트 두 가지로 폭발력을 만들고 시티드 레그 컬로 킥 되돌리기에 필요한 햄스트링을 밴드 내전으로 채찍 스냅의 마무리를 강화합니다. 발목 외변 가동 범위가 부족하면 발바닥으로 물을 충분히 잡을 수 없습니다. 벤트니 카플레이즈와 발목 외변 스트레치로 발 위치를 계산합니다. 코어는 보디 웨이브 안정성과 풀 파워를 위해 플랭크 변형과 케이블 인수입으로 단련합니다. 평형 1주간 계획의 원칙, 매일 킥 타이밍 드릴을 포함해야 합니다. 윕킥이 추진력의 80%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는 타이밍과 윕킥, 목적은 기술 더하기 유산소 훈련 목적입니다. 화요일은 파워와 풀아웃 위주로 훈련합니다. 수요일은 젖산 역치와 턴에 집중합니다. 목요일은 리커버리와 가동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금요일은 VO2 max와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레이스 시뮬레이션과 비디오 분석 시간이 포함됩니다. 경기 대비 필수 체크리스트로는 경기 전, 시합 당일, 그리고 경기 중 전략, 경기 대비 필수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경기 전 시합 당일은 충분한 워밍업과 1500에서 2000m가량 풀아웃 레이스 페이스를 포함합니다. 해당 수영장에서 풀아웃 기법을 리허설합니다. 목적은 거리와 타이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 최적의 풀아웃 기법을 최종 점검하고 고관절의 동적 스트레칭, 목적은 윕킥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레이스 직전의 스피드 터치,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 중 전략으로는 스타트와 턴, 풀아웃 최대 활용합니다. 10m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것이 목표이고 평형 기록의 핵심입니다. 타이밍을 우선하는데 손발 동시에 모이지 않도록 추진 연결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반 오버페이스 금지, 평형은 감속 구간이 커 후반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골 터치, 양손 동시 터치 규정을 준수하며 글라이드로 벽에 도달하는 거리를 확인합니다. 중요한 경기 후의 준비는 물 밖으로 나오는 즉시 쿨다운을 해야 합니다. 젖산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 400에서 800미 정도를 수영합니다. 고관절과 무릎 스트레칭을 합니다. 레이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풀아웃과 타이밍 구간이 포함된 구간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평형은 힘이 아니라 타이밍과 가동성으로 이긴다.
웹킥, 풀아웃, 그리고 고관절을 지배해야 합니다. 평형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정교한 종목입니다. 추진력의 80%를 만드는 웹킥, 개인마다 다른 풀아웃 3가지 기법, 그리고 무릎을 지키는 힙 모빌리티, 이 셋을 지배하는 선수가 세계 무대에 설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핵심을 요약해보면 기술 4대 요소, 웹킥, 풀, 타이밍, 보디 웨이브, 추진 불연속성, 평형 유일의 특성입니다. 감속 구간 최소화가 핵심이죠. 풀아웃 3가지 기법, 컴바인드, 플라이킥 퍼스트, 풀다운 퍼스트. 지상훈련의 1순위는 힙 모빌리티, 무릎 부상 위험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웹킥 연습을 위해서도 힙 모빌리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주간 매일 킥 타이밍을 주 3회 풀아웃, 목요일엔 고관절 회복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경기 대비해서는 풀아웃 리허설에서 타이밍, 고관절, 스트레칭 체크리스트를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영의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